안녕하세요. 한국양봉벌침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됐죠. 11월 8일은 바로 입동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입동이란 벌써 겨울이 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단풍놀이에 아니면 아주 온도가 좋기 때문에 놀러 다니기에, 즉 여행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벌써 땅속에는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점점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11월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입동을 전후해서 우리는 어떠한 양봉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11월 초순에 양봉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회 교재 248페이지를 보시면은 11월 달 양봉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외부 포장 제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9쪽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전 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에 네 줄만 간단하게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0월과 마찬가지로 내외부 포장을 제거한 상태로 관리한다. 만약 포장을 10월에 제거하지 못했다면은 11월 초는 반드시 시행한다. 포장 제거 이유는 봉군이 추위를 느끼면은 산란을 멈추고 봉구를 더 잘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거한 포장은 12월이 오면은 다시 씌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월동 식량도 다 확보했고 월동 벌도 다 확보했습니다. 그럼 11월 달에도 날씨가 좋으니까 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중부지방, 이 북부지방에서는 지금부터 이 포장을 제거해 주시고 지역에 따라서 저쪽 남쪽 전라남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라든지 제주도 이쪽 지역에서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좀 늦게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것을 알아 계시고요. 만약에 그쪽 지역이라도 상간 지역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진다는 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도 그 상간 지역이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따라서 하는 그 시기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포장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통 내부에 보온판이 있습니다. 보온판을 벽 쪽에 대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빼시면 안 됩니다. 빼도 되기는 하나 나중에 이거 끼우려고 그러면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보온판은 은박 보온제건 나무 보온판이든 그냥 그건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보온제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합봉입니다. 합봉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지금 왜 합봉을 하느냐? 월동을 들어갈 때는 안전한 매수가 있었죠. 4매, 5매, 6매. 자, 그래서 어떤 봉구를 우리가 합봉을 해야 되느냐? 3매, 즉 4매여야 되는 봉군. 지금 뭐 잘 오다가 갑자기 뭐 질병이라든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쨌건 4매가 미달되는 그런 봉군. 또 잘 체력은 좋은데 갑자기 보니까 여왕벌이 부재가 된 봉군이 있을 겁니다. 이런 봉군들을 합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합봉을 해주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군과 약군끼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군을 강군으로 같이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걸 합봉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쪽에. 그럼 나누어서 합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시기는요, 겨울이다가 보니까 합봉은 잘 됩니다. 왜?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때는 서로가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넣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합봉 방법에 의해서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떡과 사양액을 빼주라.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빼줘야 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부연 설명 좀 드린다면은 화분떡이라는 것은 육아할 때 쓰는 물질이죠. 근데 지금 이제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양액도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줘봐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확보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남쪽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보니까 월등시에 좀 미달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좀 두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지역 이외에는 지금 다 제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단풍도 들고 말이야 날씨 좋은데 벌이 충분히 저장할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벌들은요 영상 13도만 딱 되면은 벌써 비행하는 거라든지 모든 동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양있게 준다 할지라도 물어가지도 못하고요. 즉 옮겨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낮에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이것을 일부 소방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저밀된, 즉 숙성된 먹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런 숙성되지 않고 그냥 밀게 되지 않은 그 설탕, 당액이 그대로 소방 안에 있게 되면요, 벌통 안에는 수분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벌몸이 축축해지고 그 습기로 인해서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제거해 주시는 게 도움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 하순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령 5매 소비가 있다. 그럼 1번 소비와 제일 끝에 5번 소비는 3분의 2 이상, 꼭 3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5분의 4, 거의 밑에 조금 빈 소방이 있을 정도로 저밀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소비 2번과 3번, 4번 이 소비는 2분의 1, 반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밀게 된 그런 먹이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유지하게 되면은 내년 봄, 볼 겨울 때까지는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식량이 떨어져서 아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했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데 11월 달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먹어치울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 모자란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빼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해둔 여분의 먹이장을 충분한 것을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요. 식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다. 근데 여분의 식량 소비도 없다. 그럼 그냥 상태로 두면은 이거는 좀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감이 든다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게 나왔습니다. 고체사료입니다. 이것을 부족한 봉군에다가 한 개를 주셔도 되고 잘라서 반 개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월동 식량을 준 것이 부족할 경우에 이것이라도 먹고 벌들이 식량이 전량이 돼서 아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조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지 않느냐. 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 그때 다시 우리가 사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상식량, 봄에 우리가 분봉을 할 때도 이 고체 사료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도봉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비상식량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 사료가 있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월동전 질병 방지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252페이지에 보시면은 질병 방지라고 나오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은 참고를 많이 될 것입니다. 질병 방제. 질병 방제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연중 계속 해는 게 질병 방제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왜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른 것도 부족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잘 한다고 보시고 질병에 대해서 다 약하다는 거죠. 그 질병이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물론 여름에도 했지만은 지금 추울 때 11월, 12월, 1월 이때 질병 방제를 잘 하셔야지 내년 봄벌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때 추울 때 해야 되느냐? 바로 유봉이 없다. 애벌레나 봉판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봉판이 없다 보니까 이 진드기들이 밖에 다 있기 때문에 살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약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어떤 특정을 회사 걸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썼던 거 또 계속 평년 이래 쭉 쓰셨던 거 그거 해보니까 지들이 잘 죽더라 하는 거를 지금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니까 벌통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추울 때 할 수가 없어요. 추울 때 해야지殺傷률이 좋고 진드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데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옥살산 훈증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옥살산은 이제 친환경 약재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보다도 더 양봉이 발달된 그런 선진 국가에서도 이걸로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봉군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노동력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기계로 하는 건데 이 기계가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옥살산이라는 것은 가루입니다. 가루를 230도 고열로 해서 태우니까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연기 같은데 연기가 아닙니다. 안개 같은 입자가 전기로서 나가는 겁니다. 이 전기가 벌통 내부에 들어가니까 벌통이 냄새가 독하는 웅하죠. 웅하는 소리를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날개 소리죠. 바로 선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벌통 내부에 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확 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미세 입자가 벌통에도 붙고 벌 몸에도 붙고 벌 입에도 붙고 그다음 소비에도 붙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산화가 되면서 진드기 발바닥에 묻어서도 이제 벌 살상할 수가 있고요. 또 입이 있기 때문에 이 주둥이를 통해서 들어가서 뒷바닥에 닿으니까 이 진드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전기가 이렇게 세게 들어갑니다. 그냥 태워서 전기가 100% 전기로서 기화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옥살산 이 기계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꼭 기계 아니라 다른 거라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번거롭고 추울 때 벌통 뚜껑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왜? 추울 때 뚜껑 열면 벌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중앙에서는 옥살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초선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고요. 중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